움직이지 않는 게 더 이상했다. 침실 문을 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장면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경복궁 야간 근무를 시작한 건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조용한 일이 필요했고 밤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궁궐은 낮과 완전히 다릅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작은 것들이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귀와 위를 스치는 소리, 바람이 아닌데도 들리는 미세한 마찰음. 처음엔 다 그렇게 넘깁니다.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순찰을 돌다가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지붕을 봤습니다. 잡상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치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진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하나가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손오공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니라 삼장법사 바로 뒤까지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붕을 올려다본 순간 사진과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높이 그 위치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와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무언가가 발을 옮기는 것 같은 소리.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오공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찍은 사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건 조각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번 잠에서 깨면 숨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도 저는 계속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만둘 생각은 이상하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고개를 들어 지붕을 바라봤습니다. 잡상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처음 봤던 그 위치 변화가 제가 잘못 본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손오공은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찍은 사진에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누가 옮겼다가 다시 돌려놨다고 보기엔 시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위치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지붕이 잘 보이는 위치에 휴대폰을 고정해두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걸 확인하면 정말 착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밤의 궁궐, 가끔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잡상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굴러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걸음을 옮기듯 조금씩 위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오공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손오공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을 향해서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카메라를 둔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저건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알고 있습니다.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움직이던 손오공, 그리고 정확히 카메라를 향해 돌아보던 그 순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본 게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관리실로 내려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지붕이 보이는 각도는 아니었지만 그 주변은 모두 찍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올라갔다면 반드시 남아야 했습니다. 기록을 돌려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던 시간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커녕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몇 번을 돌려봐도 같았습니다. 그 넓은 궁 안에 움직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등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럼 그건 뭔가? 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왜 움직인 건가?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순찰 동선을 바꿨습니다. 지붕이 보이는 곳을 피했습니다. 그걸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느껴졌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어딘가 위에서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잡상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안심하려던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오공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것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쪽으로.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날 하나가 사라졌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지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과 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던 시선이 이제는 같은 높이에 있다는 느낌. 그날 순찰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나 빠졌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잡상들이 줄지어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줄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대로 뚫린 것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떨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멀쩡했고 깨진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위치였습니다. 그럼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내려온 겁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천천히 무겁게 끌리는 느낌. 숨이 멎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실했습니다. 바로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귀 바로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느린 숨.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이제 내려왔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미 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살아있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확인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 정신이 온전한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인데 누군가 지나간 것처럼 미묘하게 흐트러진 느낌. 문이 닫혀 있는데도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시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느껴지는 시선. 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높이, 아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처음 모든 게 시작됐던 자리. 지붕이 보이는 그 위치. 확인해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잡상들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사라진 자리. 그 빈 공간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내려온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잡상들 사이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고개가 돌아가는 움직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잡상들이 전부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제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와 위에서 들리던 그 마찰음. 이제는 위가 아니라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온 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끌리듯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끝이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옆으로. 그리고 결국 마주쳤습니다. 눈이.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태는 분명 사람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오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상 조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상태. 눈이 먼저 보였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상태로 그것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왜 계속 봤어?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것의 입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찢어지는 것처럼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다시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이제 너도 올라가야지. 그 순간 몸이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위로 들렸습니다. 지붕을 향해서.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켜고 분명 혼자 있는 공간인데 계속 누군가와 같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궐에서 겪은 일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 기와 위에서 들리던 그 마찰음. 처음엔 천장에서 들렸습니다.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위를 걷는 소리. 그리고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천장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참지 못하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도 확실했습니다. 그 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금씩 제 위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가면 따라왔고 방으로 들어가면 그 위로 이동했습니다. 항상 바로 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면 더 선명해졌습니다. 소리도 기척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시선. 숨을 쉬는 방향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 그걸 처음 확실히 느낀 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 바로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그 순간 천장이 아니라 제 옆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복궁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저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서도 들리는 발소리.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 구조를 바꿨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덜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구조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불을 켜둔 채로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변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아주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소리. 숨이 멎었습니다. 눈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확실했습니다. 방금 무언가가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이번엔 조금 더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위가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걸음이었습니다.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몸이 굳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눈높이가 느껴졌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 그 순간 바닥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사람 형태였습니다. 머리가 이상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보던 그 형태와 똑같았습니다. 손오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향해서. 그 순간 귀 바로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갈 시간이다. 그 말과 동시에 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넘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위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 살려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위로 끌려 올라가는 순간 의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바람이 직접 닿는 높이. 발밑이 이상했습니다. 단단한 바닥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표면.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기와였습니다. 경복궁 지붕 위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도 발도 전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시선만 움직였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잡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익숙한 형태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정확히 제 얼굴,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관람객들이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는 소리.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거 봐, 원래 사람 모양 있었나?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아래를 보고 있다는 걸. 고개를 움직인 적 없는데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이 긁히는 소리.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옆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손오공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얼굴로 입을 올린 채. 그 순간 머릿속에 한 문장이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지키는 거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는 상태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밑에서 아주 미세하게 돌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 앞으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하나가 내려갈 겁니다.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